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이 쉬워지는 추세인 만큼 사소한 실수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디자인 산업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부 작품들은 해외 매장에서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안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농어촌 선거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과일이 풍작인 가운데 가격 하락 때문에 농민들이 한숨 짓고 있습니다. 영암 대봉감은 3년 전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 일제일 치러집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인 수험생들은 사소한 실수라도 범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2016학년도 수능시험이 광주 전남 지역 88개 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광주 지역 응시생은 21,400여 명, 전남은 19,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응시생들은 수능시험일 하루 전에 수험표를 받고 사전 답사를 한 뒤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미리 챙겨둬야 하고 고사장에는 벽시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손목 시계를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시간과 요일, 날짜가 나오는 시계를 부모님 시계 하나 주셔도 좋겠죠. 이렇게 꼭 챙겨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 시계나 휴대전화는 시험장 안으로 절대 갖고 들어갈 수 없고 시험 감독관이 지급하는 필기 도구 외에 개인용 샤프 펜슬이나 볼펜 등은 쓸 수 없습니다. 휴대 금지품을 갖고 입시를 했다면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 주의할 점은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시간별로 정해진 선택 과목 외에 다른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한편 수능 예비 소집일인 11일과 수능 당일인 12일에는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되고 예년과 같은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관용차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산하 11개 기관에서 관용 차량을 한 달 평균 4회에서 13회씩 운행하는데 운전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6억 3천여만 원에 이른다며 긴축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관용 차량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력의 재배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비 부족 등으로 이른바 반쪽 주차장으로 전락한 광주여대 부설 주차장을 광주시가 추가 건립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에서 각종 대회나 대형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시 부담금 21억여 원을 내년 본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사전 동의 없이 추진됐다가 제동이 걸리고 특혜 의혹마저 불거진 상태여서 시의회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시가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FC가 선수 월급을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FC가 11월 월급까지는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지만 12월 선수 월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FC는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구단을 꾸려왔지만 예산 14억 원이 모자라 최근 선수들 월급 지급에 문제가 생긴 바 있습니다. 나흘째 단비가 전국 곳곳을 흠뻑 적셨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흑산도에 45.1, 보성 33, 광주에는 32.3mm의 강우량을 기록했는데요. 아직 가뭄 해결에는 부족한 양입니다. 오전까지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까지는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영광 13도, 광주 14도, 목포 14도로 아침은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조금 불어오겠는데요. 장성과 담양 16도, 광주 17도, 구례도 17도, 순천 1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에서는 지금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 작품이 해외 매장에서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현장을 김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그만 사람들이 도자기 위에 올라간 금도금 작품입니다. 곧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한국 기업이 만든 이 작품은 이탈리아 매장에도 입점됩니다. To see the product so well manufactured exactly in the way I imagine them. 독특함과 실용성을 잡은 작품들은 비엔날레 현장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중일 디자인전은 실생활에서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작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식기와 가구 등 전통 문화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너무 전통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나 어떤 현대적 감각들이 잘 섞여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디자인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새로운 시도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농어촌 선거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의 표받친 호남과 영남 지역의 선거구 조정을 놓고도 새정치연합은 각각 3석씩, 새누리당은 영남 2석, 호남 3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법정 시한인 오는 13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예비후보 등록에도 어렵게 되는 등 내년 총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통합신당을 위한 전남희망연대와 전북희망연대가 내일 목포와 전주에서 출범합니다. 전남희망연대는 삼선의 유선호 전 의원이, 전북희망연대는 장세환 전 의원이 대표를 맡았는데 통합신당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신당 통합의 가교 역할과 모든 개혁 인사를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수은 중독 사태와 관련해 폐수은을 불법 매립한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은 광산구 하남산단 남영정구의 정확한 수은 유출량과 폐수은 불법 매립량을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오늘부터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정구는 지하실에 약 3kg의 폐수은을 묻은 사실이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의해 적발됐지만 수은 중독 피해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폐수은을 불법 매립되거나 방치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소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화학교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담양국 성곡리의 한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해 운전자 59세 진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진 씨가 고향인 곡성으로 가는 길에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하천으로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품성 있는 여성 영화들을 선보이는 광주 여성영화제가 6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여성영화제는 이번 주 수요일 개막을 하는데요. 김지연 집행위원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 여성영화제 벌써 6회째를 맞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이 참 많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에 평범한 주부로 살던 30, 40대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세상과 소통하고자 영상 창작단 틈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모임이 이듬해 1회 광주 여성영화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본 다양한 삶의 모습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개막작이 국제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인도의 버스 성폭행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죠. 인도의 딸을 선정을 하셨는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개막작에는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정숙한 여자라면 밤 9시에 싸돌아다니지 않는다. 성폭행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라는 나라의 여성에 대한 지위나 인식 수준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경우를 봐도 사회 지도층의 성범죄 판결 때 보면 피해 여성의 책임을 운운한다거나 그리고 또 그 뉴스엔 여자가 꼴찌인 거 아니냐라는 식의 댓글에 달린 수준을 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올해는 특히 여성 혐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 목록을 보니까요. 참 개막작 외에도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주요 작품을 꼽아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화제를 몰고 있는 1호공단은 60,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여성 노동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30, 40대 분들은 물론이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도 꼭 봤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폐막적으로 선정된 바다에서 온 편지 시리즈는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인데요. 상영 후에 유가족과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제들을 지켜보면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광주 여성영화제에는 관객이 직접 영화 제작에 참여를 했다고요. 네, 보통 영화제에서는 그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요. 관객들이 감독에게 연출 의도를 묻는 질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영화제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관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꺼내놓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이야기한다거나 신세를 하소연하기도 하죠. 이런 관객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관객들의 이야기로 영화를 제작하면 참 재밌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이야기거리를 찾는 시놉시스 공모전을 진행하고요. 내년에 괜찮은 작품을 선정해서 시나리오로 각색하고 그리고 영화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5.18 민중항쟁 등 광주의 현대사를 함께할 전일빌딩을 활용하는 방안이 전면 재검토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일빌딩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가 내년 초에 발주돼 7, 8월쯤 마무리됩니다. 전일빌딩은 광주도시공사가 경매를 통해 138억 원에 매입한 상태고 빛골 문학관과 언론박물관, 문화전당 창작지원센터 등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2.8을 기록해 전주보다 0.4포인트가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역시 다른 지역은 전주에 비해 보합세를 보인 것과 달리 광주는 0.4포인트대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감귤 수확이 한창인 제주도에서 세계 유일의 국제 감귤 박람회가 개막됐습니다. 올해는 박람회 규모가 커지면서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볼거리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탐스럽게 잘 익은 감귤을 따고 흥겹게 춤을 춥니다. 모진 풍랑을 헤치고 취타대의 행진과 함께 임금님에게 제주의 특산품인 감귤을 진상하는 마당극입니다. 이 감귤이 더욱더 큰 세상으로 알려지는 것은 감귤을 소비하는 백성들의 힘이 크도다. 노란 감귤이 주렁주렁 달린 과수원에는 체험객들이 감귤 따기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서툰 과이질로 야무지게 감귤을 따내고 직접 맛을 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하는 것 같아서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귤도 그냥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정식 박람회로 승격된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에는 19개 나라에서 200여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다양한 감귤 품종을 직접 볼 수 있어 농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세봤는데 28가지가 있던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제가 모르는 미지 세계가 너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세계 각국의 감귤 관련 석학들이 참가하는 심포지엄도 열립니다. 감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오는 15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결실의 계절인데도 농촌에서는 연일 우울한 소식만 전해집니다. 이 영암의 대표 특산품인 대봉감도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일상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아래부터 번지기 시작한 주황색 물결이 산 중턱을 타고 번져나갑니다. 탐스럽게 연근 감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뭇가지들이 땅바닥까지 쭉 쳐졌습니다. 치명적인 냉해와 태풍이 모두 비껴가면서 풍작을 거뒀지만 결실의 기쁨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난해에 올해도 산지 대봉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중간 상인들이 사가는 가격이 20kg 한 상자에 10,000원 안팎으로 3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20kg 컨테이너 상자 한 상자에 10,000원 정도로 전부 포점 매매가 이루어져서 사실상 생산비를 따지고 보면 생산비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봉감 재배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불황 여파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가 피해가 많이 우려되고 지금 대봉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팔 곳이 없어 과수밭을 통째로 헐값에 넘기는 사례까지 비일비재하면서 대봉감 농사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입한 공무원 부패 임명신고 시스템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부패 임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20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18건은 근거 없는 비방이나 단순 민원성을 신고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고자 신분 노출을 기술적으로 차단했음에도 공무원 사회의 내부 고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인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력 부족으로 전남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경보제가 야간에는 제기 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팀의 인력 부족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달 오전 9시까지 주의보나 경보 등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 담당자는 현재 1명으로 정규 근무 시간 외에는 같은 부서 동료가 당직 근무를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2015 지방자치 좋은조례 경진대회 100대 좋은조례에 전라남도의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나무 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습니다.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제정돼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무 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장을 지을 땅이 없다는 업체들의 요구로 여수산단 주변 녹지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장 증설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서가 반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맞춰 여수산단 주변 녹지가 해제된 건 지난해 11월. 해제된 녹지는 66만 1,600제곱미터로 축구장 93개 면적입니다. 이후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 대림산업 하나케미칼은 해제된 녹지에 화학공장을 짓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청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특히 공장 증설이 대기와 수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업체별로 다시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대체 녹지 조성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개 사업장이 한꺼번에 구분을 없이 작성해서 제출을 했어요. 오염물질 저감 대책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환경조사와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야 하는 산단 업체들은 공장 증설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광양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늘어날 것으로 업체들은 지금까지 부처 간 엇박자와
환경청의 행정이 불만이지만 녹지 해제라는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본 기업들이 공장 증설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지역에 미칠 영향엔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영 의원은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법정 근거를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의 용도에 배추나 양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전남 지역 3개 자치단체가 농식품부가 올해 첫 시행한 농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우수 사례 평가에서 전국 1위에서 3위까지 모두 차지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공에덴식품 영농조합법인은 유자와 석류를 특화 상품으로 가공해 매년 평균 20%의 성장세를 보이며 농가 소득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전국 10개 우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워크숍용 사례집을 발간할 방침입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병원의 격리병동이 확충됩니다. 전라남도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량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격리병동을 50병상을 늘리기로 하고 4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순천의료원에 25병상을 확충하고 오는 2017년까지 강진의료원에 25병상을 늘릴 계획입니다.